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를 열심히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 100만 원도 벌어보지 못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항상 첫 수익을 만드는 단계가 가장 어렵죠. 월 1000만 원, 월 억대 매출, 이런 이야기는 이번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초보분들을 위한 영상이에요.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셜미디어로 인생 첫 100만 원 수익 만들기. 첫 번째는 1대1 코칭 또는 컨설팅 또는 프리랜서 서비스 제공하기입니다. 이 방법은 제가 2019년 말부터 2020년 중반까지 많이 수익을 창출했던 방법이고, 당장 채널이 크지 않더라도 내가 뭔가 가치를 줄 수 있는 전문성이 조금만 있다면 해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전문성이라는 단어에 또 겁을 먹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제가 지금 말하는 전문성이란 거창한 게 아니라 정보성 컨텐츠나 교육 목적의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계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서비스를 할 수 있으니까 절대 쪼실 필요 없습니다.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스타그램의 경우 DM을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블로그와 유튜브의 경우 정보성 컨텐츠를 올리시면서 궁금한 점에 대해 자유롭게 물어보세요 라고 하면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일 수도 있고 오픈 채팅방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정보성 컨텐츠를 올리고 있고 그 컨텐츠들이 제공하고 있는 정보가 괜찮다면 그 영역에 고민이 있는 몇몇 분들은 여러분한테 질문을 보낼 겁니다. 이때 이렇게 질문을 보내신 분들을 고객으로 전환시켜야 하는데요. 아니 그냥 질문하러 온 사람을 어떻게 갑자기 돈을 내라고 해서 고객으로 바꿉니까? 하실 수 있는데요. 이건 제가 이전에 올려둔 무엇이든 팔 수 있는 5단계 상담 스킬, 이 영상을 참고하세요. 딱 5분짜리 영상이지만 여러분에게 돈을 만들어줄 최적의 스텝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냥 이 영상에서 가르쳐드리는 대로 대화를 이끌어 가시고 1대1 코칭이나 컨설팅 또는 프리랜서 서비스를 제안하시면 되겠어요. 실제로 이렇게 수익을 내신 분들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정말 그냥 보고 넘기지 마시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은 여러분들이 팔로워 수가 몇백 명 정도로 많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오히려 팔로워 수가 너무 많은 분들은 이렇게 일일이 들어오는 질문에 상담을 하면서 1대1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팔로워가 적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또 이 방법은 사실상 내 시간을 팔아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버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을 비교적 고가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 달에 딱 3명 정도 고객을 각각 40만 원씩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첫 120만 원 매출이 만들어지시는 겁니다. 또 가르치는 교육의 과정도 어느 정도 정형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정형화를 할 수 있게 되죠. 이 작업은 향후에 지속적으로 이제 팔릴 수 있는 교육 코스나 전자책 같은 상품을 만들기 위한 그 준비 단계가 되기도 하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고객 문제 해결을 돕고 인사이트들을 최대한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 저는 지금 주제가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해서 본인의 주제 후보를 찾으시고요. 그것으로 콘텐츠를 만들어 보시면서 앞서 말한 스텝을 밟아 보시는 거예요. 자, 소셜미디어로 인생 첫 100만 원 수익 만들기. 두 번째 방법은 유료 콘텐츠 판매입니다. 이 단계는 첫 번째 방법보다는 팔로워 수가 많은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효과적인데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무료로 좋은 정보들을 꽤 많이 공유해 왔다면 팔로워들 중 일부는 우리에 대해 호감이나 신뢰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더 가치 있는 정보들을 모아 유료화된 컨텐츠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유료화된 컨텐츠란 다양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유료로 판매되는 PDF 형태의 전자책일 수도 있고 영상으로 된 온라인 VOD 교육 코스 뭐 이런 것들도 될 수 있죠. 아니면 유료 멤버십들만 볼 수 있는 글이나 영상, 이미지 등도 비공개 컨텐츠로 판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료화된 컨텐츠는 고객들의 특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는 게 수익성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유튜브 채널을 성장시키는 방법, 온라인 비즈니스를 런칭하는 방법, 틀어진 골반을 교정하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고객들의 특정한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도록 상품을 기획해서 제작을 하는 거예요. 예시로서 보여드리면 제가 운영 중인 현재 회사의 한 사업 파트는 평생교육원으로서 온라인 교육 코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안에는 제가 무료 컨텐츠로는 풀지 않았던 스몰 비즈니스 런칭을 위한 A부터 Z까지의 모든 고급 정보들을 순차적으로 설계해서 구매자분들이 따라오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유료 컨텐츠를 수강하는 고객분들은 그 스텝에 따라서 강의를 듣고 실행하고 주말마다 저와 라이브로 그룹 세션을 진행을 하면서
하면서 본인이 목표로 했던 온라인 비즈니스를 만들어 매출을 만들고 비즈니스를 키워가고 있죠. 뭐 이런 식으로 런칭해서 2,500만 원의 매출을 내고 퇴사를 한 30대 남성분이나 17만 5천 원의 매출로 시작을 해서 1년 만에 월 2천만 원 매출을 만드신 40대 주부분, 또 2,500만 원의 첫 매출로 시작을 해서 4개월 후에는 9천만 원의 런칭 매출을 만드신 이런 30대 마케터분, 이처럼 온라인으로 나만의 비즈니스 만들기라는 특정 목적을 가지신 분들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과정을 설계하고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이처럼 유료 컨텐츠를 만들어 판매하는 방식의 장점은 첫 번째 방법과 달리 스케일을 키우는 게 가능하다는 건데요. 시간을 들여서 한 명 한 명 고객을 만나는 경우에는 내가 만날 수 있는 고객 수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제작돼서 완성된 코스는 동시에 100명, 1000명, 10,000명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죠. 시간적으로 여유를 확보하고 동시에 사업의 스케일은 더욱더 효과적으로 키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팔로워 수가 적다면 1대1 코칭이나 컨설팅 이런 것들을 서비스하면서 나의 내공도 쌓고 고객에 대한 분석도 하고 커리큘럼도 정교화를 해두시고요. 그 뒤에 코스나 책 형태를 만들어서 직접 서비스를 하면서 겪은 사례를 바탕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하는 형태였는데요. 저는 상품을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소셜미디어로 인생 첫 100만 원 수익 만들기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제휴 마케팅입니다. 제휴 마케팅은 많은 분들이 쿠팡 파트너스 덕분에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A라는 시중에 나와 있는 상품을 소개하고 그것이 나를 통해서 판매가 되면 일정량의 수수료를 받는 형태입니다. 쿠팡 파트너스 뿐만 아니라 시중에는 제휴 마케팅을 제공하는 다양한 사업체들이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면 저의 경우 이메일 마케팅을 가르치면서 이메일 마케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온라인 툴들을 소개하고 가르치는데요. 이런 서비스들은 제휴 프로그램들을 대부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가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무료 기간을 더 길게 받을 수 있어서 고객의 입장에서도 좋고, 또 저는 해당 고객이 최종적으로 유료 결제를 하게 되면 그 중에서 일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운영하고 있는 소셜미디어를 바탕으로 제휴로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경로를 찾아 매출을 만들어 보실 수도 있겠어요. 사업자분들한테 제안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내가 제휴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생각보다 판매량이 많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야망이 있으면 이 상품을 내가 직접 도매로 가져와서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또 판매를 해보는 그런 도전들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일단 리스크 없이 제휴로 시작을 해서 이 상품이 잘 팔리는지 수요를 먼저 보고 잘 팔린다면 내 자체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형태로 사업을 조금 더 안전하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소셜미디어로 인생 첫 100만 원 수익 만들기 네 번째 방법은 브랜디드 컨텐츠입니다. 브랜디드 컨텐츠란 유료 광고 컨텐츠를 뜻합니다. 직전에 설명한 제휴로 수익을 내는 방식과 이 브랜디드 컨텐츠로 수익을 내는 방식 둘 다 많은 팔로워보다는 특정한 팔로워를 모아놓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명확하게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타겟을 모아놓은 채널을 가지고 있을수록 수익을 내기가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관심사가 같지 않은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모여있는 채널은 팔로워가 많더라도 매력적인 광고 채널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팔로우하고 있는 팔로워 3,000명의 채널보다 빵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300명 모여있는 어떤 채널, 자, 베이커리 카페를 홍보하기에 어떤 채널이 더 효과적일까요? 자, 내가 만약에 비록 500명 정도의 팔로워를 가졌지만 모두가 빵을 사랑하는 사람들로만 모여있다 라고 한다면 저는 국내에 있는 수많은 베이커리 카페 또는 빵집 등의 제안 메일이나 제안 메시지를 보낼 겁니다. 자, 우리 채널에는 빵에 누구보다 열광적인 500명의 팔로워들이 있어서 게시물로 제가 홍보를 하면 멀리서도 그 가게에 찾아갈 만큼 효과가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광고 게시물을 만드는 조건을 담아서 제안을 하는 것이죠. 자, 제가 찾아보니까요, 전국에 18,500개의 베이커리 카페가 있다고 합니다. 한 곳에서 20만 원씩 딱 5곳에서만 광고를 받으면 100만 원이에요. 18,500곳의 카페 중에서 딱 5곳이죠. 어렵나요? 저는 이것보다 직장 생활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건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성향을 바탕으로 나는 어떤 식의 수익 구조가 더 잘 맞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외모가 화려하고 아름답고 또 잘생겨야만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역으로 반드시 말을 잘하고 뭔가 끼가 있어야만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을까요?
인플루언서가 된다는 것은 오늘날 이 온라인 시대에 있어서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고 또 유명세가 있어서 사업을 하더라도 마케팅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매출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유리한 고지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많은데요. 오늘은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는 방법을 5가지 스텝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플루언서가 되려면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인플루언스라는 영어 단어에 R이 붙은 형태죠. 인플루언스는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자, 그러면 영향력이란 무엇일까요? 영향력은 내가 원하는 행동을 남들이 자발적으로 하게 만드는 것. 이것을 영향력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나는 누구에게 어떻게 어떤 영향력을 줄 것인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요즘에 이제 20, 30대의 젊은 분들이 골프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20, 30대의 젊은 골프 입문자들에게 아주 기초적인 스윙을 정확하게 알려줌으로써 독학으로도 골프 왕초보를 벗어날 수 있도록 저는 이러한 영향을 주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저는 아마추어 골프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겠죠. 또 다른 예로 저는 직장인이지만 조금 더 부수입을 얻고 싶어하는 직장인들에게 퇴근 후에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부업을 알려줌으로써 그들이 월에 100만 원 이상 부수입을 창출할 수 있게 돕는 그런 영향을 주는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부업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정하셔야 됩니다. 그냥 내 일기장처럼 여러 가지 내 일상도 올리고 나는 좀 재밌는 사람이니까 내가 친구랑 노는 거 올리다 보면 내가 인플루언서가 되겠지?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어떻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한번 명확하게 체크해 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향후에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면 그 비즈니스와 연결될 수 있게끔 나의 브랜딩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이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는 이 설계도를 잘 지정을 해보시면 좋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인플루언서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했다면 나와 지금 이제 동일한 또는 유사한 인플루언서 내가 지금 하려는 이 영역에서 이미 활동을 하고 있는 유사한 인플루언서들을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틱톡 같은 기존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SNS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조사를 해보는 겁니다. 해시태그로 조사를 해볼 수도 있고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볼 수도 있고 블로그에서 네이버의 특정 키워드를 검색해서 블로그를 찾아서 들어가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다루고 있는 컨텐츠와 그 컨텐츠에 달려있는 댓글들을 잘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댓글들을 살펴보다 보면 이런 게 더 궁금합니다 랄지 아니면 이런 게 저는 어렵습니다 라는 그런 어떤 고객들의 소리도 좀 들어볼 수 있고 또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이런 걸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어떤 좋은 반응들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여러분들이 향후에 만들 컨텐츠에 대한 힌트를 많이 얻을 수가 있겠고요. 유튜브라고 한다면 유튜브는 인기 동영상 그러니까 조회수 순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정렬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유사한 또는 동일한 주제에서 이미 활동을 하고 있는 인플루언서 분들 채널들에서 인기 순으로 나열을 해서 조회수가 많이 나온 영상들의 주제들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또 블로그에서도 댓글이나 공감 수가 많은 그런 포스팅들의 위주로 이제 주제들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도전하려는 그 영역에 그 주제 안에서 이미 검증된 컨텐츠는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빠르게 캐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빠르게 캐치해 놓는다면 여러분들이 초기에 한 달, 2달 정도는 컨텐츠 소재에 대한 걱정이나 고갈 없이 그렇게 검증된 컨텐츠들을 여러분들의 색깔로 풀어냄으로써 이 컨텐츠들을 충분히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스텝은 이렇게 검증된 컨텐츠들에 대한 조사가 끝났다면 검증된 컨텐츠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색깔과 여러분들의 목소리, 여러분들의 생각을 담아서 그 컨텐츠들을 발행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과 동일한 주제를 다루는 이 인플루언서가 이미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과 여러분의 의견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사업을 하는 게 이런 식으로 기술 기반 사업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아 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또 여러분의 생각은 그런 거보다는 작게 시작해서 천천히 키워나가는 사업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아 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의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의견은 아니야 같이 시작할 수 있는 주주들을 모아서 같이
본인들의 돈을 직접 태워서 해야 더 열심히 하고 동기부여가 되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더 효율적이야 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주제는 큰 틀에서 똑같을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낼 수 있는 목소리나 생각이나 의견 같은 건 여러분들만의 본인의 것을 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검증된 컨텐츠를 뭐 확인했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베껴와가지고 똑같이 말을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거는 명백한 표절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해진 주제가 있다 그러면 그 주제 안에서 여러분들의 색깔과 여러분들의 생각을 담아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담아서 여러분만의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몇 가지의 컨텐츠들을 계속 쌓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점차 이제 컨텐츠 제작 능력도 쌓이고 또 사람들의 반응을 조금 더 유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속근육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컨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뭐 저처럼 지금 뭐 대본이 없이 막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조금 뭐 버벅거림은 있지만 사람들이 들을 때 좀 불편함이 없게 우리가 직접 지금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또 올라갈 수도 있죠. 자, 이런 단계까지 간다면 4단계는 다른 인플루언서들과 적극적으로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유사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인플루언서들과도 적극적으로 콜라보를 할 수가 있겠고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인플루언서랑도 콜라보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가지고 뭐 같이 이야기를 하는 자리를 가질 수도 있고 뭐 인터뷰를 운영하는 인플루언서가 있다면 거기에 뭐 적극적으로 출연을 해서 여러분들이 인터뷰에 참여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뭐 내가 운동과 관련된 아니면 뭐 취미생활과 관련된 거라 그러면 같이 뭐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같이 운동 대결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콜라보를 해서 컨텐츠를 만드는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자주자주 다른 채널 안에서도 이렇게 얼굴을 비추고 뭔가 여러분들을 노출시키는 것이 여러분이 빠르게 인플루언서가 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비단 유튜브에 국한된 게 아니라 블로그나 뭐 인스타그램, 틱톡 모든 군데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인스타그램에서도 역시나 뭐 DM을 보내서 한번 같이 만나요, 뭐 식사해요 라고 해서 뭐 식사를 하거나 같이 의견을 나누거나 한 자리를 같이 사진 찍어서 포스팅할 수도 있고요. 또 블로그 같은 경우도 같이 뭐 콜라보를 해서 뭔가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자신의 인플루언서력을 점점 높여갈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5번째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채널에서 활동을 하는 것을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채널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놓고 다른 플랫폼으로 확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물은요 100도씨가 되어야 끓습니다. 그죠? 99도까지는 끓지가 않아요. 1도가 딱 올라가면 끓기 시작하죠. 이런 플랫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향력과 여러분이 소위 말해서 뭐 유튜브에서 떡상을 한다는 그런 것은 꾸준하게 이 한 플랫폼에서 계속 길을 모아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을 때 끈기를 갖고 여기다 밀어붙였을 때 이 소위 말해서 떡상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구독자도 늘어나고 수익도 창출되고 이런 이제 과정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거 조금 하다가 유튜브에 영상 많이 올렸는데 뭐 구독자도 참 잘 안 늘고 뭐 딸랑 구독자 300명밖에 안 됐어. 유튜브는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블로그를 해야겠어. 자, 블로그 가가지고 또 글 한 10개 쓰다가 이거 뭐 방문자도 안 들어오고 나는 이거 역시 글쓰기랑은 잘 안 맞아. 인스타그램 보니까 사진만 몇 개 떨렁 올리고 막 그렇게 해도 좋아요 많이 받던데 역시 인스타가 맞을 것 같아 하면서 또 인스타 조금 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멀티태스킹에 능하고 컨텐츠 제작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면 이 세 가지를 원소스 멀티유즈를 하면서 막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다고 할 때 우선은 첫 번째 플랫폼을 하나 정하고 그 플랫폼에서 어느 정도 끝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플랫폼에서 내가 어느 정도 인지도가 쌓이고 팬들이 쌓이고 이 정도라면 어디 가서 그냥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라고 해도 뭐 크게 부끄럽지 않겠다 할 정도가 되면 다른 플랫폼으로 확장을 충분히 그때 가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플랫폼에서 여러분들이 좀 끝장을 보시는 그런 어떤 끈기를 가지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이것 조금 하면은 결국에 아무것도 남지 않고 여러분들은 영향력을 발휘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여러분들만의 어떤 한 플랫폼을 정해서 거기서 한번 임계치까지 도달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오늘은 인플루언서가 되는 방법, 이 5가지 스텝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뭐 저 역시도 인플루언서라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이제 들으면 조금 민망하긴 한데, 그래도 실버 버튼을 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뭐 사람들한테 이제 저 인플루언서예요, 아니면은 크리에이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그래요? 채널이 어디예요? 검색을 하고 굉장히 신뢰를 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많이 일상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내가 얼굴을 팔리는 거라 좀 나는 이런 게 싫어라고 하실 수 있지만,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도 저는 굉장히 뭐 득이 되면 득이 됐지 실이 된 거는 별로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처음 만났을 때도 저를 금방 신뢰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신뢰할 수 있는 명함이 되어 주기 때문에 좋은 점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온라인 시대에 뭐 크지 않더라도 적은 관객이라도 확실한 나의 팬, 찐팬들을 모아서 그들을 위해서 좋은 정보도 나눠주고 또 그들의 인생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인플루언서가 되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늘어나고 저희 회사의 매출도 더블업이 되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몇 명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든 간에 지금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인스타그램 기반 고객 획득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첫 번째 스텝은 여러분의 프로필 세팅을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의 고객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내 계정에 방문을 했을 때, 이 계정이 내가 필요로 하는 걸 제공하는 곳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대로 우리의 프로필 상에서 우리가 무슨 가치를 줄 수 있는 사람인지 표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대로 된 프로필 세팅이란 뭘까요? 자, 우선 첫 번째, 아이디와 닉네임이 쉽게 기억하고 쉽게 떠올릴 수 있게 세팅되어야 합니다. 종종 보면은 아이디에 막 띄어쓰기를 이렇게 넣어서 띄어쓰기가 몇 개 들어갔는지 뭐 이런 거 절대 알기가 어렵고, 또 닉네임 같은 데다가 뭐 본인이 하는 일을 막 나열을 해놓는 그런 형태로 이름을 지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뭐 내가 이런 거 하고 있어 이렇게 알리는 데는 도움이 되고, 또 뭐 아이디가 뭔가 특이하네는 되겠지만, 우리의 잠재 고객이 우리를 처음 보고 나서 나중에 다시 찾으려고 할 때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 우리가 고객을 다 그냥 흘려보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아이디와 닉네임을 쉽게 기억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우리를 처음 본 사람도 바로 이해할 수 있게끔 적어 주셔야 합니다. 종종 보면은 뭐 까르페 디엠, 나만의 길을 가는 자, 뭐 이런 식으로 멋있는 느낌은 드는데 이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지 하는 형태로 프로필을 세팅해 놓고 고객을 기다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런 거는요, 우리를 처음 본 사람은 우리가 뭘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프로필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명확하게 명시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잠재 고객의 입장에서 권위와 신뢰 그리고 호감을 느낄 수 있도록 프로필을 세팅해 주셔야 합니다. 자, 권위와 신뢰 그리고 호감을 느끼도록 프로필 세팅을 할 때는요, 프로필에 있는 글 파트도 중요하지만 프로필 이미지도 굉장히 큰 몫을 차지하는데요. 선명하지 않은 사진을 쓴다든지, 아니면 표정이 굉장히 어두운 사진, 아니면 뭐 얼굴 사진이 아니라 이렇게 풍경 사진을 올려놓는 경우, 뒷모습 사진, 이런 것들을 걸어놓는 경우에는 권위나 신뢰 그리고 호감을 얻기가 좀 어렵겠죠. 가장 좋은 프로필 사진은요, 얼굴이 선명하게 잘 나오고 뭐 표정이 굉장히 밝은, 그러니까 보기 좋은 그런 사진이 좋고요. 내가 만약에 운동을 가르쳐주는 사람이다, 그런데 내 몸이 좋다라고 한다면 상반신 정도 이렇게 잘 나온 사진을 걸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뭐 의사나 약사 이런 거라면 가운을 입은 상태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권위나 신뢰를 조금 더 부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보면은 프로필 사진을 뭐 이런 거를 세팅해 놓는 분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카페에 가가지고 커피를 이렇게 본인이 찍는 거를 또 누군가 찍어준 그런 사진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뭐 나 머리숱 많아요 뭐 이런 자랑하는 그런 사진들을 올려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머리숱을 자랑해야 하는 두피 건강 전도사나 뭐 이런 직업이 아니라면 사실 뭐 그런 이미지는 큰 도움이 되진 않겠죠. 가장 좋은 것은 깔끔한 배경에서 얼굴이 잘 나와 있는 사진, 이런 것들이 권위, 호감, 신뢰를 주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만 신경을 써도요, 여러분 계정에 처음 들어온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여러분의 팔로워로까지 전환이 될 수 있는 기초 공사는 된 건데요. 일단은 우리가 뭔가 관심을 잡아 끌 수 있는 그런 준비는 어느 정도 된 거죠. 하지만 이렇게 뭐 소개글만 잘 써놓는다고 끝이냐? 뭐 이렇게 하면은 팔로워를 늘리는 데는 도움은 되겠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팔로워를 늘리는 게 아니라 고객을 만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인플루언서 이전에 사업가가 되고 싶은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 인스타그램 계정은 고객이 우리를 찾아오기
하기 위한 그 세일즈 퍼널의 그냥 하나의 통로일 뿐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매장에 오게 만들어야 되겠죠. 따라서 프로필에 링크를 달아두어야 하는데요. 내가 지금 비즈니스 하고 있는 영역 상에서 사람들을 끌고 들어오고 싶은 링크를 여러 가지를 모아서 프로필에 링크에 박아두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는 뭐 저의 웹사이트의 메인 페이지, 그리고 제가 팔고 있는 지금 주력 상품, 아니면 뭐 보조 상품, 이런 걸로 각각 이동할 수 있도록 링크를 여러 개를 달고 싶잖아요. 이렇게 프로필 링크에 여러 가지 링크를 같이 함께 달아둘 수 있도록 쓸 수 있는 솔루션으로 링크트리나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리틀리나 인포크링크 같은 서비스를 쓸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보시고 또 세팅을 해보시고 여러분들한테 잘 맞는 걸 쓰시면 되겠어요. 정확하게 여러분의 사업과 관련된 링크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막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아. 근데 막 연관성이 없는 상품들, 이런 거를 잔뜩 그냥 링크에다가 다 때려 박아가지고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 도대체 뭐 파는 사람이야? 라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의 메인이 될 수 있는 것, 그리고 잠재 고객이 같을 수 있는 그런 관련 상품들, 관련된 링크들을 구성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인스타그램을 돌아다니다 보면요,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이렇게 계정을 운영하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린 이 정도의 세팅도 안 된 계정이 100개 중에 90개입니다. 즉 지금 이것만 하셔도 여러분들은 일단 90명을 제치고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프로필 세팅을 최적화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스텝은 이렇게 잘 만들어진 프로필로 사람들이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겠죠. 내 계정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늘리는 단계입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최근까지도 릴스를 활용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뭐 물론 지금도 유효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시작부터 릴스 영상을 찍고 만들고 편집하기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죠. 여러분이 정말로 초보자이고 그리고 최단기간에 고객을 빠르게 유치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릴스가 아니라 이런 프레임워크를 쓸 것 같습니다. 우선은 릴스가 아니라 이미지 컨텐츠를 만들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제가 뭐 컨텐츠 만들고 올리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너무나 뭐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시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게리 베이너척처럼 뭐 하루에 40개씩 컨텐츠를 올려라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우선 9개에서 12개 정도의 아주 깔끔한 그리고 좀 정성이 들어간 컨텐츠를 힘을 실어서 만들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컨텐츠들에는요 이런 내용이 담길 겁니다. 첫 번째로 내가 누군지,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어떤 전문성이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나는 어떤 사람들을 돕고 있는지, 즉 내 고객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네 번째로 내가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경쟁자와 뭐가 다른지, 이것들이 이 9개에서 12개의 콘텐츠에 담기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콘텐츠 안에는 우리의 잠재 고객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정보가 담겨 있어야 됩니다. 자, 만약에 자동차 정비 업체에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스타그램을 운영한다고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뭐 자동차 정비 업체에서 운영하는 계정들을 보면 그냥 뭐 그날 찍은 정비소 사진, 아니면 뭐 차 정비하고 나서 그냥 찍은 차 사진, 뭐 이런 것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뭐 차별성이 없죠. 자, 그런데 이렇게 볼게요. 차량 정비를 원하는 잠재 고객들이 잘 모르는 그런 정보들이 있을 겁니다. 자, 예를 들면요, 엔진오일만 가려고 해도요, 엔진오일 제품 자체가 점도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엄청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뭘 어떤 등급의 엔진오일을 갈아야 되는지 사실 초보자들은 잘 모르죠. 막 숫자들이 써 있는데 이 숫자들의 의미도 뭔지 모르겠고 굉장히 복잡해요. 만약에 이런 것들에 관해서 뭐 엔진오일의 각 점도별 장단점이라든지 뭐 차량별로 추천하는 제품이랄지 가격대별로 추천하는 상품이랄지 어느 차종에서는 어느 정도 가격으로 가는 게 합리적이다 라든지 뭐 이런 정보들을 준다면 일단 최소한 사람들은 이 사람한테 신뢰를 느끼게 되고 또 이 정비소는 나한테 뭐 눈탱이를 치지는 않겠구나, 아니면 뭐 전문성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거리만 가깝다면 A라는 정비소 가느니 이 정비소에 가게 될 겁니다. 컨텐츠를 본 사람이라면 말이죠. 자, 이런 거를 올리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 정비하시는 분에 대한 소개라든지 왜 우리 정비소가 다른 정비소와 다른지 뭐 이런 정보들이 가미가 되면 더 좋겠죠. 이렇게 컨텐츠를 올릴 때는 우리 잠재 고객들이 우리 컨텐츠를 찾을 수 있도록 뭔가 그들이 탐색할 만한 해시태그를 같이 적절하게 달아주는 게 좋은데요. 이 해시태그에 대한 내용은 이것만 설명하는데도 뭐 하나의 어떤 강의 수준이 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만 한번 이야기해보면 여러분의 업계에서 이미 잘 운영하고 있는 계정, 그 계정들이 컨텐츠를 올릴 때 어떤 해시태그를 쓰고 있는지 그거를 벤치마킹해서 여러분의 해시태그에 적용하시는 것, 이것만 해도 일단은 중간은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잠재 고객들이 우리의 컨텐츠를 보고 또 우리의 계정에 한두 명이라도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경로를 만들어 놓고 나서
우리도 발로 뛰는 영업을 하는 겁니다. 그냥 컨텐츠도 안 올린 상태로 우리 마팔해요 이렇게 댓글을 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의 양질의 9개에서 12개 정도의 컨텐츠를 올려놓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커플링을 판매하는 주얼리샵이라고 해봅시다. 자, 우리의 타겟은 당연히 커플들일 거니까 저는 커플스타그램 뭐 이런 해시태그로 커플 사진들을 올리는 커플들을 공략해서 그들의 계정에 가서 댓글도 달고 좋아요도 누르고 팔로우도 하면서 뭔가 소통을 하려고 찾아가는 영업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또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커플들 중에서도 이미 오래 사귀어서 커플링을 가지고 있는 커플들은 이 커플링을 구매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지금 만난 지 얼마 안 된 아니면 이제 막 뭐 첫 기념일을 축하하는 그런 커플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영업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100일 기념일 이런 해시태그를 달아놓고 사진을 올린 커플들이 있다면 그런 쪽에 가가지고 저는 영업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가가지고 그 계정에서 뭔가 존재감도 어필을 하고 좋아요도 누르고 댓글도 달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들 중에서도 우리 계정에 들어와서 우리의 게시물에 뭔가 좋아요를 달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일단 이 과정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잠재 고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올리면서 그들과 관계를 쌓는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의 작업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 계정에 한두 명이라도 계속해서 들어와서 우리 계정을 바라봐주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들은 거의 우리의 잠재 고객이겠죠. 자, 이렇게 이들과 우리의 관계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문성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뭐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 거죠. 이제 세 번째 스텝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만든 잠재 고객을 이제 우리가 원하는 매출로 바꿀 시간입니다. 팔로워를 고객으로 전환시키는 그 단계를 우리가 밟아야 되죠. 자, 뭐 가장 기대되는 단계일 텐데 두 번째 스텝을 충분히 하지 않고 다짜고짜 뭐 나한테 좋아요를 누른다고 해서 바로 DM으로 이거 사실래요?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제발 처음 만난 사람 뭐 나한테 좋아요 한번 했다고 저희 만나서 커피 한잔 할까요? 이렇게 메시지 보내지 마세요, 제발. 저는 이 전환을 위해서 크게 세 가지의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프로필 링크입니다. 프로필 링크를 눌러서 우리의 웹사이트에 들어오게 만들거나 아니면 상담 요청을 하게 하던지 아니면 뭐 예약을 하게 하던지 뭔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서비스에 신청을 하게 만드는 거죠. 자, 우리가 저렴한 상품을 판다면 이처럼 뭐 바로 판매를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흔히 즐겨 쓰는 방법은 무료 서비스, 무료 상품을 먼저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무료 체험, 무료 쿠폰, 무료 전자책, 무료 강의, 무료 진단, 무료 상담 뭐 이런 것들이 모두 여기에 속합니다. 우리의 컨텐츠를 올리면서 그 컨텐츠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프로필 링크를 통해서 이런 자료를 무료로 받아보세요. 이런 서비스를 무료로 가져가세요. 이런 상품을 무료로 받아보세요. 하는 식으로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무료를 받아간 분들에게는 우리가 후속으로 영업을 해서 유료 고객으로 전환을 시키는 거죠. 자, 두 번째 방법은요, 투 스텝 포스팅이라는 방법입니다. 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컨텐츠를 통해서 프로필 링크에서 이런 걸 확인하세요 라고 했을 때 생각보다 프로필 링크까지 와가지고 클릭을 하는 사람들이 저조할 수도 있는데요. 자, 이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고 또 니즈가 더 높은 고객들을 거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컨텐츠를 통해서요, 뭐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려고 하니까 이것을 받고 싶은 사람은 뭐 블라블라 라고 댓글에다가 남겨달라. 그럼 우리가 DM으로 메시지를 주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댓글을 남긴 사람들한테는 DM을 보내고 또 댓글로 DM을 확인해 주세요 라고 대댓글을 달아주는 것이죠. 이 방법은 굉장히 좋은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인스타그램의 경우 나를 팔로우하지 않은 어떤 낯선 사람한테 우리가 DM을 보내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메시지를 수신하도록 수락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주요 메시지함으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뭔가 메시지로 이렇게 영업을 하려고 해도 이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확인을 하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원활한 소통이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이렇게 뭔가 무료 자료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메시지 수락을 해놓고 그 뒤에 우리가 메시지를 보낸다면 우리가 이제 주요 메시지함에 들어가 있을 거기 때문에 후속으로 대화를 나누기도 훨씬 더 쉬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뭐 나중에 이벤트나 상품의 할인, 혜택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한테 빠르게 제안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방법의 두 번째 효과는 고객 스스로 내가 지금 이것에 관심이 있어 라고 이렇게 입장 정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입장 정립을 하는 순간 본인 스스로 난 이걸 원하는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고 인간은 이렇게 정체성을 갖는 순간 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행동을 일관되게 한다는 그런 특징을 갖습니다. 이게 굉장히 강력한 심리적 트리거예요. 예를 들면 당신은 마케팅에 관심이 있고 항상 공부하는 발전하는 마케터이십니까? 라고 물어본 뒤에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공부하고 발전하려고 하는 마케터예요 라고 대답을 하는 순간 이 사람은 스스로 본인이 굉장히 발전적이고 뭔가 공부를 하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마케터다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마케팅 강의를 판매 제안하면 굉장히 수락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전적인 마케터이십니까? 마케팅 공부를 원하신다면 무료 자료를 드릴 테니 발전하는 마케터라고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발전하는 마케터라고 댓글을 달게 되고 그 사람들한테 무료 강의를 제공한 뒤에 모두 수강해 보시고 최신의 발전적인 마케팅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라고 했을 때 판매율은 확실히 높아지게 되죠. 자,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 여러분들 로버트 치알디니의 설득의 심리학 다시 한번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DM을 활용한 상담입니다. DM으로 다짜고짜 우리가 뭐 판매 링크 던지면서 자 이거 사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상담을 먼저 진행을 하는 것인데요, 먼저 상대방한테 질문을 던지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방법은 제가 전에 제 채널에 올렸던 100만원짜리 상품을 파는 5단계 마법 스킬, 이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방법에 나오는 그 질문을 순서대로 그대로 하시면서 세일즈 클로징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소셜미디어 마케팅, 우리가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는데 돈을 크게 들이지 않고도 고객을 유입시킬 수 있는 정말 필수적인 영역인데요, 오늘날 다양한 소셜미디어가 있지만 지금 보시고 계신 유튜브와 더불어서 인스타그램이 정말 강력한 마케팅 창구라는 것을 부정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최근에 제가 인스타그램 컨텐츠를 열심히 만들어 보면서 하루에 1000명 이상의 팔로워가 늘어나기도 하고 심지어 컨텐츠 하나로 팔로워 5000명이 늘어나기도 했는데요, 그 컨텐츠 하나로 책 출간 제안까지 받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제가 이 과정에서 배우게 된 인사이트를 공유하고자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데 너무 부담스러워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내가 마케팅을 하려고 한다 라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봐주세요. 제 인스타그램의 인사이트를 모두 같이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 인스타그램의 팔로워가 많이 늘어난 것이 단순히 제 유튜브에 구독자 수가 많아서 이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일단 명확하게 알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런 경우들을 보셨을 텐데요, 뭐 인스타그램에는 팔로워가 수만 명 아니 수십만 명을 가지고 있지만 유튜브 시작했어요 라고 하면서 유튜브 링크를 박아놨음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채널을 가보면 구독자가 1000명도 안 되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 한 플랫폼에서 다른 플랫폼으로 이 팬들이 이동하는 현상에 있어서는 이 팬들이 그 플랫폼에서도 활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도 영향이 있고, 또 이 인플루언서가 이 플랫폼에서 만드는 컨텐츠가 얼마나 이 연결성이 있으며 실제로 이 플랫폼에 또 적절한 전략을 잘 쓰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모두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여기서 유명한 사람은 여기서도 당연히 유명하다 라는 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시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중요한 건 각 플랫폼별로 이 컨텐츠에 대한 전략을 잘 짜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 부분에서 저는 크몽에서 인스타그램 컨설팅을 하고 계신 브랜든 존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저 역시도 인스타그램 계정 성장을 위한 교육을 받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효과도 봤죠. 제가 브랜든 존님한테 받은 조언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은 이 외모형 인플루언서와 정보형 인플루언서의 접근 방법은 다르다는 것이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인스타그램에서는 외모형 인플루언서 분들을 자주 접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를 다루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할 때는 이 외모형 인플루언서처럼 이 계정을 운영하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보가 예쁘고 잘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쁘고 잘생긴 걸 컨텐츠로 보여줘야 사람들이 팔로우를 하게 되죠. 정보형 인플루언서들은 정보를 드러내야지 팔로우가 생깁니다. 저 역시도 백날 제 얼굴 드러내고 제가 뭐 멋있게 나온 것처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니까 팔로워가 정말 안 늘어났어요. 하지만 정보를 풀기 시작하자 팔로워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어떤 식으로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팔로워가 늘거나 웹사이트 유입량이 늘거나 뭔가 상품을 구매하는 전환이 늘거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의 계정을 같이 살펴보면서 한번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첫 번째로 볼 컨텐츠는 팔로워가 가장 많이 늘어난 컨텐츠입니다. 이게 단일 컨텐츠 하나로 팔로워가 5000명 이상 늘어난 컨텐츠인데요, 바로 이 컨텐츠입니다. 결제를 일으키는 강력한 문구 45가지 그리고 저장 후 써먹으세요 라고 되어 있죠. 컨텐츠를 넘겨보면 고객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장과 단어를 이렇게 일일이 나열해서 45개나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컨텐츠는 어떤 게 많았을까요? 여러분들이 딱 추측하기에 뭐가 많았냐? 저장이 많았습니다. 이게 한 번에 보고 이렇구나 하고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살펴봐야지 라고 하면서 저장을 많이 하게 되는 컨텐츠고요. 여기 보시면 좋아요가 4,777개가 지금 찍혀 있고 인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죠. 인사이트를 들어가면 저장이 34,000개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도달한 계정이 186만 계정에 도달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쭉 내려보면요. 프로필 활동을 보면 프로필에 방문한 사람이 7,664명, 그리고 팔로우가 5,185명의 팔로우를 이 게시물 하나가 끌고 온 겁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누름은 80개예요. 자, 웹사이트 누름이 적죠. 이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컨텐츠의 어떤 특성을 이야기해보면 일단은 컨텐츠 안에서 주는 정보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장을 많이 하게 됐고 압도적으로 저장을 많이 하자 반응도가 높다고 판단되어서 도달이 늘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댓글이 많거나 저장이 많거나 뭐 공유가 많거나 좋아요가 많거나 뭔가 반응도가 높은 컨텐츠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알고리즘이 이 컨텐츠가 좋은 컨텐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도달을 늘리기 시작하고 도달이 되면서 나의 팔로워가 아닌 사람들한테도 내 컨텐츠들이 계속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제 팔로우를 많이 확보하는데 유리한 그런 컨텐츠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사항은 이 컨텐츠가 올라갈 시점에 저의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이 컨텐츠와 관련도가 높은 다른 컨텐츠들이 미리 깔려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은 제가 평상시에는 그냥 저의 사진, 일상, 뭐 카페에 가서 찍은 사진, 맛집 가서 올린 사진 이런 것들을 올리다가 갑자기 판매에 도움이 되는 45가지 문구 이런 컨텐츠를 올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컨텐츠가 좋구나 저장을 하고 이 사람은 어떤 정보를 올리는 사람이지? 라고 제 계정에 들어왔다가 뭐야? 써먹을 만한 컨텐츠는 이거밖에 없네? 라고 하고 팔로워로 전환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만약에 이런 컨텐츠가 한번 터질 때 이 주변에 있는 컨텐츠들도 사실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이것과 관련된 그런 주제의 컨텐츠들로 잘 구성이 되어 있어야 팔로워로 전환이 되기가 수월하다라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컨텐츠를 한번 인사이트를 봐보도록 할게요. 이거와는 다르게 도달 대비 팔로워로 전환이 된 비율 그리고 웹사이트의 유입이 많은 비율의 어떤 그 컨텐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이 컨텐츠는 도달이 180만 회임에도 불구하고 5,000명의 팔로워 그리고 웹사이트가 80번 방문이 있었습니다. 물론 뭐 적지 않은 수치지만 이제 비율에 비해서는 조금 낮기 때문에 자, 이 컨텐츠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돈 버는데 학력보다 중요한 4가지 능력. 자, 이 컨텐츠입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이제 컨텐츠가 글로써 설명을 하는 컨텐츠로 되어 있었는데 자, 인사이트 조회를 먼저 들어가 보면 좋아요는 1,200개고요. 저장은 3,000건입니다. 그리고 도달한 계정은 19만이니까 아까 컨텐츠가 180만 도달이라고 비교할 때 사실 10분의 1 정도의 도달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내려서 보면은 이 컨텐츠는 팔로우가 1,000명이 늘었고요. 웹사이트 누름은 200건입니다. 자, 도달은 10분의 1임에도 불구하고 팔로우의 증가는 5분의 1이고요. 그리고 웹사이트의 누름은 오히려 더 많죠. 200회죠. 자, 이런 차이가 왜 났을까요? 이 컨텐츠는 중간에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카피라이팅 능력 중요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 어떻게 되어 있죠? 카피라이팅 실력을 키우고 싶은 분들은 프로필 링크 속 이지픽 테크닉 무료 전자책을 참고해주세요. 자, 이런 링크를 눌러서 이런 자료를 무료로 받아가세요 라는 어떤 액션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전 목록을 또 보면 발표를 잘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게시글에서 하나의 주제로 다룰 테니 팔로우하고 받아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궁금하지? 이 정보는 다음 컨텐츠로 내가 다룰 거기 때문에 지금 팔로우를 안 해놨다면 팔로우를 하길 바래 라는 어떤 콜투 액션을 담고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보여드렸던 팔로워가 5,000명 는 컨텐츠는 분명히 저장의 요소는 있었지만 이런 콜투 액션들이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 컨텐츠에서의 콜투 액션은 단순하게 저장이었어요. 이렇게 정보가 많고 이것을 저장하고 두고두고 써먹으세요가 콜투 액션이었다면 이번 컨텐츠에서는 링크에 접속을 해서 무료 자료를 받아가세요와 계정을 팔로우하고 다음 컨텐츠를 기대하고 있어라 라는 콜투 액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액션들이 조금 바뀌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컨텐츠 역시도 초반에 저장이 많았거든요. 저장이 많고 뭐 좋아요도 늘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도달이 늘기 시작하고 도달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웹사이트 링크 유입과 팔로우가 많아지자 계속해서 다시 도달이 늘어나는 그런 어떤 선순환을 보인 컨텐츠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제 보여드린 컨텐츠
컨텐츠는 한 가지는 뭐 하우투에 대한 어떤 컨텐츠였고요. 또 한 가지는 뭐 구체적인 약간 스텝이 있는 그런 컨텐츠였는데요. 이런 게 아니라 뭔가 공감성을 유발하는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그 컨텐츠가 바로 이건데요. 우리가 돈을 못 버는 이유라고 해서 뭔가 이런 공감성을 유발하는 컨텐츠가 있었습니다. 이런 컨텐츠는 도달이 많고 저장이나 이런 것들은 좀 떨어지더라도 댓글이 좀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공유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팔로우도 늘고 뭐 웹사이트 누름도 있지만 일단 공유 측면에서 초반에 공유율이 되게 높았거든요. 공유가 높아지다 보니까 도달이 늘어나고 컨텐츠 자체가 뭐 소위 말해서 떡상이 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제 계정에서 올린 컨텐츠의 뭐 몇 가지의 인사이트를 한번 같이 살펴봤는데요. 자, 이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뭐냐면 첫 번째는 좋아요나 댓글이나 저장, 공유 같은 어떤 반응도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컨텐츠를 기획을 한다. 근데 이거는 뭐 한 가지에서 좋아요, 공유, 저장, 댓글을 다 높게 잡겠다. 이런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요. 저장을 위주로 나올 수 있는 컨텐츠 또는 뭐 공유를 많이 일으킬 수 있는 컨텐츠 이런 쪽으로 한 가지를 잡고 그것에 중점으로 컨텐츠를 기획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컨텐츠가 기획이 돼서 올라가면 이게 우리 의도대로 반응도가 잘 나오면 도달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도달이 늘어난다는 소리는 우리 팔로워가 아닌 비팔로워들한테 내 컨텐츠가 많이 이제 퍼지기 시작한다는 건데요. 그렇게 됐을 때 나에게 이득이 될 수 있도록 팔로우를 유도하거나 아니면 내 웹사이트로 링크 접속을 하게 유도하는 그런 액션을 컨텐츠 안에 넣어 놓는 겁니다. 자, 뭐 다음에는 이런 걸 다룰 건데 이게 궁금하다면 팔로우를 하고 기다려라 라든지 아니면 이런 자료들을 무료로 주고 있으니까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봐라 라든지 어떤 액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넣어 놓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어떤 컨텐츠를 기획할 때 그 목적을 먼저 설정하는 게 좋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프로모션형 컨텐츠가 있을 수 있고 잠재 고객을 확보하는 용 컨텐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팔로우를 늘리는 용 컨텐츠가 있을 수 있고요. 나를 브랜딩하는 용도의 컨텐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각각의 컨텐츠들의 어떤 목적을 정한 뒤에 자, 이번에 컨텐츠는 나를 브랜딩하는 용이야 라고 한다면 뭐 저장이 많이 나오진 않더라도 내가 어딘가에서 뭔가 강연을 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나의 활동들을 보여주면서 나를 브랜딩할 수 있는 나를 조금 더 포장할 수 있는 형태의 컨텐츠를 만들 수도 있겠고요. 내가 만약에 뭐 잠재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컨텐츠를 만드는 게 이번에 목표다 라고 한다면 그 잠재 고객들이 나한테 이메일을 남기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접속을 유도하는 그런 내용들을 주로 담아 놓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기획할 때 나의 목적을 명확하게 한 뒤에 그 컨텐츠가 가지고 있는 목적에 따라서 내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컨텐츠를 기획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소셜미디어 마케팅 측면에서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데 아주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런 컨텐츠를 만들 때는 한 가지 컨텐츠가 떨렁 올라가서 그 컨텐츠가 떡상한다고 해서 내 팔로워가 막 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컨텐츠가 지금까지 그렇게 유의미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다른 컨텐츠로도 잘 구성이 되어 있어야 또 들어와서 이런 컨텐츠도 볼만하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봐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팔로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사가 어느 정도 일치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깔아놓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야심차게 창업을 했지만 고객이 없어 고객을 마냥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도 고객이 지나가다 우리 가게 간판을 보고 알아서 들어와 주기를 바라면서 카운터에 앉아서 하염없이 휴대폰만 보고 계신 사장님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인스타그램으로 고객을 끌어당길 수 있는 이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냥 뭐 웹툰만 보고 있거나 게임을 하거나 뭐 쇼폼 영상을 보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계신 사장님들이 많으실 거예요. 오늘 이 방식 여러분들이 직접 적용하고 진행해 보신다면 고객 유치에 정말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난 강의에서 우리가 배웠던 고객을 만드는 DM 상담 기법, 그리고 다음 시간에 제가 알려드릴 타겟 고객을 찾는 방법과 더불어서 이번에 알려드리는 지금 이 기법을 꼭 하루에 10분씩만 시간을 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원분들한테도 꼭 시켜보세요. 여러분들 매출이 정말 분명히 늘어나게 될 겁니다. 오늘 내용은 웰컴 메시지 메소드라고 되어 있죠. 웰컴 메시지 기법인데요.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을 키면 그냥 뭐 남의 스토리, 남의 피드 보는 게 아니라요. 이것부터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요거 하트. 자, 뭔가요? 하트 아니죠. 우측 상단에 인스타그램에 보시면 알림이 있습니다. 알림을 확인하시면 요런 알림을 여러분들이 이제 지나치면 안 되시는 거예요. 어떤 알림이냐? 자, 님이 새롭게 팔로우 하셨습니다.
자, 누군가가 새롭게 팔로우를 하면 이 팔로우 알림이 이제 나오죠. 이 팔로우 알림 이제부터 그냥 지나치지 않을 거예요. 이제까지는 여러분들이 뭐 이런 알림이 나오면 뭐 누가 팔로우 해주셨네 고맙다, 아니면 뭐 가서 좀 댓글 달거나 좋아요 정도 누르거나, 뭐 일부 사장님들은 이제 마팔로우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죠. 자, 우리는 댓글이나 뭐 마팔로우하고 좋아요하고 이런 거 할 거 아닙니다. 바로 우리는 뭘 하냐? DM을 보낼 거예요. 그런데 어떤 DM을 보내요? 그게 바로 웰컴 메시지입니다. 인스타그램은 우리를 팔로우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무작위로 DM을 보내면 그 상대가 그 메시지를 수신을 수락해야지 이렇게 볼 수 있게 요청이라는 탭으로 빠지게 돼요.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팔로우 해주신 분들한테 DM을 보내면 곧장 확인할 수 있게 DM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리하게 되겠죠. 자, 여기서 이 웰컴 메시지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들 인사를 하고요. 소개가 들어갑니다. 소개. 자, 저는 또는 저희는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 뭐 이러이러한 분들을 돕는 뭐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걸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브랜드입니다. 회사입니다. 레스토랑입니다. 카페입니다. 뷰티 관리 전문점입니다. 등등 여러분의 소개를 넣는 것이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띠리리리 소개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저희를 팔로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인사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핵심입니다. 이벤트 혜택 안내를 쓰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뭐냐? 바로 미끼입니다. 미끼. 마침 저희가 저희 계정을 새로 신규 팔로우 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이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무료 쿠폰일 수도 있고요. 뭐 할인 쿠폰일 수도 있고, 무료 상담, 무료 자료, 무료 전자책, 무료 진단, 뭐든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미끼를 던지는 액션이 나오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선 새롭게 팔로우 해주신 이분을 바로 고객 DM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잠재 고객의 이메일이나 연락처를 바로 확보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매장을 가진 사업자라고 하시면 매장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혜택들을 또 얹어서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더 좋겠죠. 뭐 지금 매장에 방문해 주셔서 이 메시지를 보여주시면 뭐 이러이러한 보너스를 더 주겠다 하는 혜택을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지금 온라인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이러이러한 자료 또는 뭐 이러이러한 무료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락을 드릴 수 있게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아니면 뭐 연락처를 남기세요 라고 하는 링크죠. 웹사이트 링크를 같이 넣어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링크를 넣고 나서 마무리로 희소성을 강조해 주셔야 돼요. 희소성. 그래서 뭐 이러이러한 혜택이 소진되기 전에 빠르게 받아보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는 마무리 인사. 요렇게 틀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틀은 한번 만드셔서 여러분들이 복사를 해두시고요. 새로운 팔로워분들이 들어오시면 이름이나 닉네임을 확인하시고 그런 뒤에 누구누구님 안녕하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 하루에 만약에 팔로워가 한 100명씩 느는 계정이 있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자, 100명씩 일이 늘어나는 계정에 이 작업을 하는 사업자와 하지 않는 사업자, 유효 고객의 이 전환수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자, 만약에 제 계정에다가 한다고 하면요, 저는 하루에 지금 200명 정도의 팔로워가 매일매일 늘고 있어요. 자, 이 중에서 10%만 이렇게 미끼를 받아가는 유효 잠재 고객으로 바뀐다면 저는 200명 중에서 매일매일 20개의 잠재 고객 이메일 리스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 달이면 600명에 컨택할 수 있는 잠재 고객이 생기는 거예요. 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스타그램을 켜서요, 여러분들 뭐 다른 사람들 스토리, 다른 사람 피드, 릴스 뭐 보면서 낄낄대고 뭐 이렇게 뭐 돋보기 눌러가지고 막 이 사람들 뭐 몸매 좋네 뭐 확대하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라요. 바로 일단 알림에 들어가셔서 누가 새롭게 팔로우를 했나 찾고 팔로우 하신 분들한테 내가 미리 만들어 놓은 웰컴 메시지 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런 분들 계시죠? 저는 아무도 제 계정을 팔로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계정이 완전 그냥 초토화돼가지고 이런 분들 계시죠? 자, 그런 분들은 앞에서 저희 강의에서 다 배웠어요. 그죠? 팔로우 증가를 위한 핵심 전략들, 계정 운영법 다 배웠으니까 그거 빨리 적용하시고요. 그 강의들 중에서도 또 우리가 찾아가는 이 영업을 할 수 있는 방법론들을 다 배웠어요. 그 방법들 적용하셔가지고 우리 타겟들을 또 찾아서 거기 방문해서 댓글 남기고 소통하고 하면서 또 고객을 만드는 과정들이 있었죠. 그런 액션들도 계속 꾸준히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저는 도대체 어떤 계정에 방문해서 어떤 사람들을 고객으로 유치해야 되는지 정말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런 분들 계세요. 제 타겟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뭐 마팔 이런 해시태그 달아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그냥 막 소통하고 뭐 맛 좋아요, 뭐 맛팔로우 뭐 이렇게 하면은 뭐 고객이 되나요? 그렇지 않겠죠. 내가 누구랑 어떻게 소통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잠재 고객을 보다 많이 만날 수 있는가? 다음 시간에는 그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웰컴 메시지 기법. 지금 바로 좀 꼭 양식을 만들어 보시고요. 오늘부터 새롭게 들어오는 팔로워들 확인하셔서 계속해서 정성을 담아서 보내보시는 거예요.